애견 카페를 최초 드로잉 했을 때부터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외동도 요즘 많죠. 외동도 많고 욜로족들 그리고 혼자 살아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면서 이제 혼자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인이 또 일을 가게 되면 강아지가 혼자 집에 또 있어야 되죠. 견주로서 자식을 혼자 이제 집에 놔두고 나오는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함께 이제 좀 살아가는 그 애견에 대한 생각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애견 카페에 대한 붐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견 카페를 짓고 싶어 하시는 건축주 분께서 작년에 연락이 왔고 계획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최초에 저희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막 묶어서 건축을 할 생각이다 라고 오셨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집 짓는 거 굉장히 멋있지만 저희는 조금 힘듭니다 하고, 왜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시간 동안 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헤어졌는데 항시 연락이 뜨문뜨문 오시긴 했어요. 저희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올해 이제 당봉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의 생각들이 엄청 많이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느낌들을 듣게 되고, 로드뷰 확인하면서 이렇게 생긴 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고, 좀 생각을 같이 많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드로잉을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건물을 위에서 봤을 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떠올랐습니다. 건물도 군데군데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최초 드로잉 했을 때부터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발! 또 오늘 좀 늙었습니다. 건축주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참 또 하다가 또 왔습니다. 우리 현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땅이 길주름하게 막 쭉 길다랗게 그렇습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옆에는 주유소가 있고 여기가 진입로가 되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 쭉 경사로 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쭉 경사가 형성이 되어 있죠. 도로가. 건축주분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고,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착공부터 저희가 잡아 넣었고요. 착공 후에 설계 변경을 한다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쉽게 속된 말로 허가빵을 미리 받아 넣은 그런 현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풀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이고 있죠. 깨끗하게 닦고 우리 컨테이너 박스와 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 버림 타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림 타설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깨끗하죠. 깨끗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고, 지금 현재 현황 상태는 보여드렸고요. 건축주 요구사항 제초에 애견 운동장엔 카페를 만들겠다. 애견을 동반하지 않은 손님의 공간이 필요했고, 애견을 동반한 손님의 공간이 필요하다. 애견을 먼발치에서 관전만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최소 실내 평수는 20평이면 좋겠다. 이게 왜냐고 물어보니까 카페를 안 하더라도 최소 20평은 돼야 뭐 식당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들어오는 사항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으로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운드를 꺾어서 내려오는 계단도 만들고 입구 들어오는 계단도 만들고 20, 40, 20 돼 있죠. 20평, 40평, 20평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단차가 매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있다고 생각을 했고, 커피를 받아서 애견을 동반해서 들어가는 실이 가장 크고요. 단차를 조금 높여서 애견이 없이 간접만 할 수 있는 손님의 공간도 따로 외부에 두었습니다. 마운딩을 줘가지고 좀 높은 곳에서 전망, 관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또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요. 이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정적으로 조용하게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데크를 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초에. 그리고 여기 수공간이 수돼 있죠. 수공간이 있고, 여기는 소형견 운동장 이렇게 다운이 돼 있죠. 위에서 밑으로 보면 이게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계단을 형성해서 흙을 좀 파낸다 라는 개념의 어떤 운동장이었고, 단면을 봤을 때는 여기가 입구 20평 이 자리예요. 여기가 높은 이유가 얘기만 듣고 바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대지가 많이 높은 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도로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최초 계획은 높은 줄 알아서 대지 레벨대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애견을 동반한 카페가 되고, 여기는 카페를 테이크하는 곳이 되고, 여기는 이게 옆에 옹벽이에요. 이렇게 옹벽을 싸서 주유소의 전망을 가리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죠. 자, 이렇게 최초에 생각을 했고, 이거를 디자인팀하고 설계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협의를 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선들로 하여금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였거든요.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아까랑 그림이 똑같죠? 간전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데크를 만들고 수공간을 만들고 주유소 가리는 벽체를 만들고, 여기서 커피를 들고 이 실로 하는 이 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나는 우리 디자인팀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라운드 곡선이 조금씩 변하죠. 떨어져 있는 벽체가 이렇게 붙었어요. 대신 이게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바다뷰를 가리기 때문에 없애자. 그리고 이 라인을 여기다 붙이자. 그럼 여기가 주유소가 되겠죠. 주유소가 가려질 것이다. 여기는 애견을 동반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라인을 동선을 짜서 관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가 도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라서 좀 보기가 흉하다 해서 이쪽에는 또 옹벽을 세우자라고 우리는 계획을 했죠. 저는 도로 레벨이 처음부터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2m 적어놨죠. 차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쭉 이리 와서 차를 여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를 해놓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케치업을 위해 평면 우리가 2D로 빼낸 거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도 입구가 있어요. 입구 돼 있죠. 입구.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로 바로 입구가 되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커피와 빵들을 받고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로폼 노출, 구로벽체 4m, 여기는 1.5m 스타트, 1.5m 옹벽, 난간 설치, 옹벽 설치, 유로폼 노출, 입구 부문, 높이는 3,500으로 해라. 철 구조물 판넬로 진행을 해라. 여기는 철평석으로 마감을 해라. 그리고 최대한 경계에 물리도록 최대한 경계 쪽으로 가까이 붙여라. 왜냐면 바다 전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라. 이 옹벽은 4m로 해라 라고 딱 상세하게 다 적어놨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차를 내고 내려와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해서 애견을 동반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애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관전해라. 여기는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수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초록색은 다 풀이에요. 갈색은 여기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애기들이,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흙바닥이 되고, 이 옹벽 주변에도 조경이 들어간다. 여기 들어올 때 수공간을 보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최초의 계획을 짠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미팅을 한 겁니다. 운동장이 너무 작다. 다운된 운동장은 별로다. 이 생각을 처참히 공격이 시작했습니다. 관전만 하는 건물이 땅에 붙어 있어서 운동장이 작은 것 같다. 건축주는 이 부분 전체로 운동장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애견 운동장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이미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견 동반 가능한 공간을 조금 줄여서 운동장도 넓히자.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조금 줄이되 뷰나 포토존이 될 법한 공간을
창출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 설계팀에서 캐드를 다 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어떻게 할 건지. 원래 이렇게 실이었어요. 비동, 카페 비동. 카페 비동이 뷰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수공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대형견 놀이터, 소형견 놀이터 해가지고 이게 길을 만들어서 여기 가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 이거를 올리자. 데크도 없애도 된다. 수공간도 조금 없애자. 그냥 여기 다 운동장으로 하자.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일단. 정말 싫었지만 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선 있죠. 점선이 접도구역인 거예요. 접도구역. 건축주께서 말씀 안 해줬지만 이게 접도구역이라서 건축물을 앉힐 수가 없는, 사실상 건축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캐드상 이렇게 돌아가면 한 40m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대초에는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렸어. 그냥 관전할 수 있는 뷰 포인트, 그냥 디자인 포인트를 하나 준 거예요.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요 공간에 긴 벽체 사이에 물을 넣고 이 끝에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오, 좋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자 됐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너무 멀다. 물론 애견도 뛰어놀고 있고, 뭐, 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좋아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비 올 때는 또 어떡할 것이며, 이게 동선이 너무 멀다. 이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있다 해서 여기를 뚫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다가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단차가 높은 줄 알았는데, 높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 애견 동반한 카페에 갈 수도 있다. 이쪽 면에다가 로고가 들어가겠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애견 동반 카페가 되고, 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건 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를 뭘 할 수가 없네. 우리 디자인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무슨 의도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없어요. 우리는 철제 난간을 이용해서, 철계 기능을 이용해서 루프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했고, 최초에는 제가 계획을 어떻게 하려 했냐면 이게 없었어요. 이게 길지 않았어요. 이게 요렇게가 요쯤에 있었어요. 근데 구조 계산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벽체를 세우게 됐다. 처음에는 데크가 없었어요. 나와서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의 데크를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거는 디자인 잡았습니다. 이거는 실을 동그랗게 캡슐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캡슐 모양을 만들게 됐고요.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의 건물로 탄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 건물이 이만큼 붙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조금씩 떨어지긴 할 건데, 애견 농장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건축주랑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주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나 미팅 내용이 생기면 뺄 건 빼고 줄일 건 줄이고 외장재 붙이고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내가 봤을 때 이게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맞다, 비율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오늘은 건축주와의 첫 미팅 이후에 건물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 건물들은 소비자를 위한 건물이지만 그래도 건축주의 이야기들이 건물에 묻어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저는 직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그래서 나는 별이 생각나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건축주의 바람이 있다면, 별 모양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문제를 내는 거지. 윤동주 시인, 내가 시를 잘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작가의 의도가 약간 별을 의미하는 느낌인 것 같아. 건축주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좋아서 혹시 이걸 좀 떨어뜨려 놨나?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게끔 아주 쉬운 문제를 주고 힌트를 주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로잉한 부분들, 사진들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더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더 좋은 건축물을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10,000명입니다. 지금 8,000명 곧 다 됐고, 이제 2,000명만 남으면 10,000명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가 공개할 현장이 프로젝트 F 현장이고요. 디자인 컨셉 촬영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바빴던 일정이었어가지고 제가 견적서 촬영을 못 했어요. 타임랩스까지는 공개를 해준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F 현장 고성에 있는 하이드아웃, 오늘 원가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전 촬영이 현장 촬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운 좋게 또 본사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다 같이 회의하고 늦은 시간에 남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거 찍고 저는 올라가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일 많습니다. 쉐드바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일도 짜달시리 하지도 않는데 모니터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일 조금 합니다. 오늘 촬영 영상은 프로젝트 F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클라이언트께서 이제 플로리스트 아무튼 그 꽃을 하시는 분이셔서 조금 잘 꾸미셔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손대고 조금 더 꾸며서 오픈을 했습니다. 완성했고요.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하이드아웃이라는 고성에 있습니다. A동, B동, C동이 나눠져 있는 애견 카페고요. A동에서 오더를 받고 B동에는 실내 애견 카페 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C동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2층 전망 좋은 매스입니다. 그래서 ABC 동으로 나뉘고 그 옆에 부지는 조경을 활용해서 완성한 그런 현장입니다. 세 동을 연거푸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부지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고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지었던 현장이에요. 클라이언트도 돈을 제법 많이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본가 근처기도 해서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동네고 하니까 더 애착이 갔었어요. 디자인 컨셉 촬영했고요. 이게 A, B, C, D, E, F, G 앞쪽은 제가 견적서 촬영을 못 했어요. 견적서 촬영을 못하고 타임랩스까지는 공개를 해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F 현장 고성에 있는 하이드아웃 오늘 원가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가 공개는 파일을 2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파일은 상세한 내용, 클라이언트들이나 그 건축 학도들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 놓은 그런 견적 금액을 보내드릴 거고, 또 한 가지의 어떤 파일은 집게만 딱딱딱딱딱 잡아가지고 실제로 한눈에 얼마 썼는지 바로 보일 수 있고 바로 비교되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 파일이 더 이용을 저도 많이 합니다. 한눈에 얼마 들었는지만 탁탁탁 보고 왜 많이 들었지 하면은 상세 내용을 보는 그런 스케줄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딱 간단하게 착착착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설계 파트는 없습니다. 자, 내리고 가설공사 안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시멘트, 모래,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 준공 청소 비용, 강간비계,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 B, C동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A, B, C동 나눠서 1,2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현장 불출이죠. 여기는 현장 불출인데 현장 불출이 이게 더 많아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현장 불출은 견적 금액보다 낮게 잡아서 현장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외부 인력을 고용을 해서 외부 인력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불출을 했지만 우리 또 어벤져스들이 출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현장 부장님들하고 전부 출동을 해서 회사 가설 자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500만원 줄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낄 수 있었던 이유가 가설 자재 직영으로 했고 인부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을 많이 줄였어요. 1,200만원 계획 잡았던 것보다 500만원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목 및 철거 공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철거라고 할 거는 크게 많이 없었고 기본 일부 조금 있던 게 있었는데 막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청구는 800만원 했지만 160만원 정도 더 썼네요. 근데 여기서 아꼈기 때문에 세이브. 여기서 자, 저희 계획을 바꿨어요. 이제 원자재 값을 시가로 적용하는 걸로.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게 기업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근데 나는 시가를 비싸져도 싫고 싸져도 싫으니까
지금값에 고마 하자 박 대표야. 이러면은 지금 이 시세에 그 물건을 바로 시가로 바로 사버리면 계약 단계의 금액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시가 적용을 하든지 지금 사든지. 하이드아웃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미리 샀어. 여기는 또 원자재 상승한다고 긴급자재 구입 요청을 발주를 넣어가지고 건축주님께서 미리 삽시다 해가지고 같이 샀어. 그래서 레미콘이랑 철근값을 진짜 많이 아꼈던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할 때 들어가는 자재들이 대표적으로 철근 레미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와 만만찮게 들어가는 게 창호예요. 창호 유리. 근데 창호는 더군다나 미리 살 수가 없어. 더구나 노출 콘크리트에서는 각이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그게 안 들어가거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창호는 못 샀어요. 근데 레미콘과 철근은 미리 샀기 때문에 엄청 절약할 수 있었다. 사실 이거 1,000만 원 더 싸게 공사한 것 자체가 너무 잘했다는 거지. 본사 직영으로 조금 돌리긴 했지만 너무 잘했다. 만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장 공사하면서 이때 많이 움츠려 드렸을 때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공사비 너무 업되는 거 아니냐? 비상사태였어. 아니 초비상사태.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우리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 하시니까 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입 밖으로 뱉는 순간 사실 부정탄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많이 때려박을 때라. 그래서 미장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직영으로 바로 해버렸지. 방수공사도 조금 사실 아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 조경에서 이것까지가 원래 금액이 이거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조경을 2천만 원 계획을 했다고 이게 우리가. 그 현장에 내면서 조금 깎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띠리리 2천에 계획하려고 했으나 4천에 끝냈다. 한마디로 2배 이상 들었다. 그래서 찌리 짜고 저리 짜고 지 짜고 막 완전 막 마른 오징어에 물 짜듯이 막 찍찍 짜갖고 조경을 4천만 원 들이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 부지 외에 마당이 있으니까 그 마당 공사하는데 또 4,500원, 한 5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희 본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같이 받아가지고 싼 쪽에 선택해서 그냥 직영으로 바로 그냥 때리박은 돈인데 조경공사에서 이마에 오바 탔다기보다 이만큼 돈이 9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 현장이 조경에. 근데 일반 건축주라면 조경에 이만큼 금액을 쓸 수 있을까? 절대 못 쓰죠.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이만큼 금액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를 납득을 못 하세요. 좀 우리 MZ세대나 조금 젊은 층으로 내려와야 조경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조경이 필요해 라는 게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경에 이 금액 쓰는 건 아니야 라고 판단을 아직도 하십니다. 실제 들어가는 게 9천만 원이 돼버린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또 창호 나왔다. 창호공사. 제가 아까 말했죠. 창호공사를 대비해서 긴급자재 요청서를 발주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린 창호 계획을 2천만 원 했단 말이지. 근데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4천만 원이 됐어 그게. 없는 내용이 아니야. 이 세부 내용 제가 지운 거예요. 업체명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네가 업체명 넣어.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튀니까 이거 작당 아니냐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2배가 뻥 뛰는 거야. 2천만 원이. 그래요. 여기서 이때부터 사실 멘탈이 오기 시작했어. 창호 발주하면서 조금 이 현장에 하이드아웃 현장에 있어가지고 회의감이 왔어요. 조금 멘탈이 좀 왔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윤에서 2천만 원 까자. 이윤을 계속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재무팀 들어와. 2천만 원 까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자금운용을 대비하자 라고 재무팀 불러서 얘기했고 담당 설계팀, 디자인팀 불러서 오바됐으니까 더 이상 오바 안 날 수 있게끔 잘 취합하자 얘기했고 현장부장 불러가지고 소장님 이거 이만큼 오바됐다. 할 수 없다. 이윤에서 2천 까야 되는 상황이다. 어디서든 아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더랬죠. 그리고 샌딩하면서도 샌딩하면서도 금액이 조금 많이 날라갔고 수장공사 하면서도 지금 사실 이 순서가 순전히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착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막 일이 겹쳐지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수장공사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한 공사 끝나기 2개월 전부터. 근데 수장공사 할 때까지만 해도 아낀 금액이 많았던 거예요. 디자인팀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대표님 실행을 이만큼 낮추고 이만큼 줄여 놨으니까 이만큼은 우리 서비스로 안에 디자인 하고 싶은 대로 이만큼은 좀 씁시다 얘기하는 거야. 틀리지 않아? 실행에
오바돼 있지 않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 뭐 이런 저런 물어보다가 오바되고 있지 않고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아낄 수 있겠냐? 최대한 아껴보겠다. 그래서 이만큼 좀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겠냐? 쓰십시오. 하고 딱 썼는데 보경 터지고 착용 터지고 4천만 원, 한 번에 4천만 원 날라가고. 근데 4천만 원 날라간 상황에서 1200만 원이 또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52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순간부터 아낄 건 또 아껴야 되잖아. 유리에서 아끼고, 여기 유리는 아까 창호의 금액이랑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에서 아끼고, 그리고 금속공사 여기 또 터지잖아. 금속공사의 비중을 높이자고 우리 설계팀 디자인팀에서 같이 얘기를 했어. 철제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필 근데 디자인팀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울타리 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몇백 메다 정도 되니까 와, 거기서 아작이 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현장은 아낄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꼈고 나갈 곳에서는 시원하게 내버렸고, 근데 이 결과는 직계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설공사는 벌었고, 토목공사에서 마이너스, 철근코크에서 1000만 원 벌었고, 미장공사에 600만 원, 도장에 100만 원, 기타 공사에 80만 원, 조경공사에서 2천만 원 나가리, 창호공사에서 2천만 원 나가리, 샌딩공사에서 3천만 원 나가리, 수장공사에서 3천만 원 나가리. 이것만 해도 지금 1억 날라갔다고. 근데 여기 보면 창호에 유리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면 사실 이거는 두 개 똔똔. 창호공사에서는 제로. 여기 샌딩공사랑 이거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바닥 폴리싱은 아꼈다. 그러면서 이게 3,100만 원 날린 게 아니고 1,900만 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금속 석공사에서 조금 서로 맞춰낸 겁니다. 이렇게. 여기 급수, 오수 이거 전부 합계입니다. 하면 900만 원 마이너스예요. 크게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전기도 여기 있네. 전열, 전등, 조명. 이거 같은 거. 그럼 여기도 뭐 86만 원밖에 마이너스 안 된 거. 견적서에 분리돼 있어가지고 조금 분리돼 있을 뿐이지 색깔별로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합산을 해보니 4,700만 원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절대 작은 금액 아니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 기업 이윤하고 보험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윤을 쓸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제가 계약을 안 했어. 들어가는 돈 받아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생겨도 내가 받아서 또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통째로 주잖아요. 내가 니한테 1억 은차 줄 테니까 이 공사 니가 그냥 다 해, 책임지고. 그게 종합건설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 금액에 받았으면 그 계약금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요즘같이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이런 시기에는 시가 적용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 시가에 맞춰서 도입을 하든지, 지금 오늘 계약하는 이 날짜의 시세로 그냥 다 해서 지금 사놓던지. 근데 아까 여기 말했죠. 사놓아도 부작용은 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사놓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 투입이 엄청나게 좀 많이 되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본 공사 금액보다 4,700만 원 정도 오바를 탔는데 이것도 저는 만족해요. 저는 이게 한 7, 8천 될까봐 굉장히 고민했거든. 그래버리면 아예 직원들 고장 급여 나가고 월급 나가면 진짜 번 돈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마음고생을 저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장 자체가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장사 잘 하고 계신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도 공사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예 절대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이때도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자재를 빨리 사자 해가지고 샀기 때문에 공사를 어느 정도 조금 빨리 할 수 있었을 뿐이지, 억지로 우리가 직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심적으로도 힘들고. 아니 돈을 벌라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될 건데 돈 안 벌라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지금은 절대 저 금액에 공사하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고, 이 공사하면서 힘들었던 만큼 금융치료, 돈치료, 돈 마사지 하셔가지고 좀 회복하셔서 좋은 기운을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체가 호랑이 기운 아닙니까? 호랑이 기운. 제가 기운을 팍팍 넣어놨으니까 아마 좋은 기운 얻어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감각들도 충분히 있고, 플로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습득된 어떤 서비스 마인드와 교육 마인드, 그런 것들이 몸에 체득이 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성에 있는 하이드아웃 자주 방문해 주셔서 제발 좀 공사 금액 같은 거 묻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고, 박 대표가 왜 여기다가 구멍을 내놨을까, 이런 것만 좀 판단만 좀 하셔서 퇴근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 바쁜 데부터 앉아가지고 그 얼마입니까 하면서 얼마에 했습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한평에 있는 우리 포베어 건축주가 굉장히 고생했죠. 가가 옆에 가가지고 얼마 했어요? 얼마입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보이소. 이런 거 했다가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광고에서 너무 많이 오셨는데 업무 중에는 그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이외에도 다른 현장에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이번에 하이드아웃 가셔서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만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